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저 사드 문제, 네. 그리고 한미 관계 문제, 정상회담 문제 좀 이야기하겠는데, 네. 내가 요 근래 본 영화 중에서 요 근래가 아니라 몇 번을 다시 봤으니까 이 몰락이라는 영어로 폴다운, 폴더. 히틀러의 마지막 한 2주를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IPTV 가면 볼 수 있어요. 히틀러의 이 마지막도 상당히 미스테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원래 다큐로 누가 썼는데 네. 독일의 작가가 그걸 영화한 독일 영화예요. 음. 근데 그 영화에 보면 히틀러가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를 도우러 올 구원군이 더 없다. 처음에는 환상에 빠져서 상상의 나라에서 이런저런 군대가 베를린을 향해서 거의 압박을 하는 소련군을 물리쳐줄 거다. 지를 구원할 거다 생각했는데 히틀러가 마지막에는 절망에 빠져서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독일의 모든 국가 시설을 다 파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 슈페언이 그 참모들이 설득을 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히틀러가 하는 말이 독일은 철저하게 망해야 되고 독일 국민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 몰락을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히틀러가 하는 말이 대부분 저 뭔 또라이 같은 소리냐, 전 진짜 미친놈이네. 지가 졌다고 다 망해야 된다라고. 독일 국민들은 또 무슨 책임이 있는 거? 책임이 있지. 동조한, 엄청난 책임이 있지. 방조한 책임. 히틀러가 독일에서 집권을 하는 과정은 31년부터 네. 10년간에 걸쳐서 진행이 돼요. 히틀러는 선거를 통해서 집권했지 독재로 집권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독일 국민들이 동조를 하고 히틀러가 그렇게 가도록 그 당시에 어려운 경제 상황, 1차 대전의 패전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부터 시작을 해서 네. 프랑스나 외국에 독일에 대한 관여, 무기까지 못 만들도록 하고 네. 독일의 1차 대전의 부채, 이 뭐라고 배상금을 받아내려고 하고 가혹하게 했지요. 그런데 대한 적대감으로 독일에는 파퓰리즘이 이렇게 득세를 하면서 독일 국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철학적이고 도덕적이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민들이 히틀러 체제가 이렇게 집권을 하고 집권 이후에 총통제로 독재화되어서 국가 체제를 바꾸고 네. 이 부분에 대부분 공감을 했어요. 단지 프러시아 귀족 일부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 독일의 서민계층이나 중산층 계층은 열화 같은 지지를 보냈어요. 일종의 대중선전 전략이네요. 네. 그러니까 네. 전부 다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의 저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수상이 총리가 그 이 폴란드나 그다음에 이스라엘 가서 때도, 예. 무릎을 꿇고 브란트 총리처럼 빌리 브란트. 빌 속에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희생에 대해서 사과하는 부분은 히틀러의 홀로코스트가 히틀러 혼자의 판단으로 된 것이냐. 그래서 독일이 지금 과거의 역사, 히틀러의 나치의 역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판적인 입장을 지금도 견지하고 히틀러의 책임이 아니라 독일의 책임이다. 국민의 책임이라는 걸 아는 독일 거예요. 국민의 책임이다. 네, 그래서 독일 몰락 이후에 그 비참한 과정들을 독일 국민들이 감수해내야 된다라는 게 히틀러의 주장이었어요. 너네들은 나한테 미루고 싶겠지만은 나 또한 너네들의 장단에 춤을 추다가 이 꼴이 됐다라는 게 히틀러의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간과하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이 그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소장님. 일본만 기대하지 말고. 다음에 근데 얘기하겠습니다. 이 지금 반미의 광풍, 네. 지금 의정부에서 불고 있는, 그 다음에 성주에서 불고 있는 네. 이런 광풍들이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상당히 혼돈시키고 있어요. 난 수장은 문정인이라고 봅니다. 문정인. 그 사람은 본인이 공직을 맡을 이 결함이 있어서 일부러 저런 특보나 이런 자리로 뒤로 빠지는. 가족 관계는 아니신 거죠? 가족 관계겠죠. 아, 가족 관계입니까? 그렇다고 봐요 나는. 네.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문제들이 네. 굉장히 지금 문재인 정부 한다라고 한 지금 5일쯤 더 됐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어떻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냐? 정상회담이 6월 말에 잡혔으면 네.
처음부터 계획에 있었을 거고 이야기를 했을 거라 봅니다. 집권 직후부터. 네. 그때까지는 사드 문제를 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불러일으키겠어요? 불러일으키지 않겠어요? 많죠. 미국 갈 때까지는 안 네, 하지. 네, 네. 미국 가서는 좋은 게 좋다 하더라도 좀 겸허하다면 그게 외교니까요. 갔다 와서 네. 네? 음. 또 그렇게 하겠지. 음. 근데 가기 전에 그렇게 해. 음. 그러면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서 또 원내 총무가 왔잖아요. 딕 더빈이가. 더빈 왔을 때 더빈이 걱정을 하면 네. 아니다 우리가 환경 영향 평가나 이런 거 국내 법 때문에 그러는데 잘 좀 해결을 해보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래 보내야 되겠어. 그 사람이 1조 3천억짜리 무기를 한국이 안 쓰겠다면 우리가 그 돈을 딴 데 쓰겠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왜 저렇게 하는지 네네. 이런 말을 하고 미국에 가서 청문회에서 그런 진술을 하고 이게 그걸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안심시켜서 보내야죠. 그 다음에 네. 정의용이 미국 갔다 와서 사드를 의제로 안 다룰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는 국빈 방문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 다음에 국빈 방문은 아니라도 최상의 예우를 갖추어서 하겠다고 국빈 방문에 준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이번에 국빈 방문이 아닙니까? 아 그것도 아직 몰라. 공식 네. 실무 방문이에요. 모르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오피셜 워킹 네, 비지트. 사실 놀라는 표정을 했지만 저는 알고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모르는 국민들도 많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국빈 방문이면 국빈 네. 방문을 해주지. 네. 뭘 오피셜 워킹 비지트를 해서 그러니까요. 국빈 방문에 준하는 최상의 예우란 거. 그 다음에 어제 그 말하라고 리조트? 말했지 않습니까? 말하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저는 말하라고. 네. 거기가 6월달에 문을 닫으니까 거기에 초청을 안 받았다는데 그러니까 어제 미국에서 누가 네. 유튜브에 댓글을 달았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자빠졌냐. 1년 내내 문을 연다. 말하라고. 더워서 문을 안 닫는다는데 이제는 진실을 말하라고. 플로리다가 네. 여름이 최고 좋잖아요. 더운 데는 더울 때가 최고지. 끝내주죠 플로리다는. 네. 그런데 무슨 플로리다가 6월 말에 문을 닫아. 리조트가 6월 말에 문을 닫으면 최고 휴가철에 문을 닫으면 언제 영업을 해? 진짜 이게 아니 그럼 왜 말하라고 문 닫는다 이 이야기가 한국에서 나온 이야기요. 금요일 저녁에 나이트 클럽 문 닫는 거하고 똑같네요. 그렇지 월요일날 영업하고. 네네. 그러니까. 월요일 오전에 영업하고 나이트 클럽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드는 공식 의제로 안 다루기로 했다 그래서 한국이 공식적인 발표였나요? 아니 정부 관계자 입을 관계자 나왔어요. 그리고 딕 더빈이 1조 3천억 너가 안 쓰면 우리 딴 데 쓴다니까 그런 말을 했다고 말 안 하다가 하루 뒤에 네. 딕 더빈이 한국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보도되고 난 뒤에 네. 이제 그런 게 있었다고 확인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정의용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길래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사드가 1번이다. 지금 오늘 매티스가 네. 미국 상원 청문회에 나가가지고 사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정상화를 오면 정식으로 다뤄서 해결하겠다고 네, 네. 해결하겠다고 한 거야. 그 말은 뭔 말이겠어? 사드가 제일 중요한 이슈 아닙니까? 이번 정상회담에? 사드하고 한미 FTA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 말고 뭐가 그거 있겠어? 말고 뭐 있습니까? 아니 양자가 만나는데 네네. 서로 생각이 달라. 네. 그러면 내가 그걸 빼려고 한다고 상대가 이야기를 안 해? 하지요. 네. 근데 어제 저녁에 JTBC니 몇 개 언론에 이런 게 의제는 안 들어갔는데 네. 그제 네. 미국이 돌발적으로 트럼프가 이야기할 수 있다. 야, 그 기가 차서 네. 지금 만나서 이 이야기 안 하고 뭔 이야기해? 몸무게 몇 킬로냐? 골프 얼마 치냐? 이 이야기 하겠어? 트럼프가 워낙 돌발적인 사람이니까 좀 정상회담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인가요? 그러니까 그 원래 상당히 돌발적. 의제에 들어 있는 건데 애써 우리는 말하기 싫다라는 걸 의제에 안 넣으려고 한다고 안 넣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는 가서 밥 먹다가 네. 너무 대화 압박만 하지 말고 북한에 대해서 협상하고 너무 제재하고 압박만 하지 말고 대화와 협상을 좀 합시다. 그리고 내가 정상회담 한번 할게요. 네. 그리고 그러려면 개성공단이나 동영상 그 좀 재개하는 거 양해해 줘서 흘러갔듯이 쑥 이야기하고 그 앞에서 옛날 미국 대통령처럼 속이 디비지더라도 그럼 뭐 방법을 찾아봅시다 하면 통보했다 하고 그럴라 생각했을 거라 봅니다. 근데 소장님 저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게 맨날 나한테 궁금한 것만 물어. 지난 대통령 선거 때에 어떤 지지층에서도 사드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이제는 할 말은 해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이 외교를 바라보는 이 당내 또는 당 외의 전문가들의 입장이었고, 그렇다면 오히려 이번
한미 정상회담 때 사드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부가 생각하는 입장을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또 FTA와 관련해서도 이 한국이라는 나라 또 수출과 무역을 중시하는 나라가 오히려 자유무역 쪽을 당신들 미국이 뭐냐 기후 협정에 탈퇴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더 강하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 선명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지지율이 높은 마크롱의 경우에는 트럼프의 할 말을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를 해야 한미 관계가 더 그거는 네. 상대가 동등할 때 이야기지. 동등. 프랑스하고 미국하고야 네.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살고 미국은 미국대로 살아서 네네. 프랑스 사람들은 햄버거도 잘 안 먹고 안 먹죠. 프랑스 사람들은 미국 영화도 잘 안 보는데 뭐 먹습니까 프랑스 사람들도? 프랑스는 뭐 달팽이 마카롱 먹나? 마카롱? 마카롱 먹는구나. 네. 초코 마카롱 맛있는. 그래서 네. 프랑스 사람들은 네. 먹는 것도 달라서 네. 얽힐 게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 뭘 먹는지 이렇게 발음도 상당히 이게 좀 말랑말랑하고 하더라고요. 유럽 사람 중에 제일 밥맛이야 솔직하게. 그렇습니까? 난 독일 사람들이 좋아. 밥은 맛있는데 프랑스 독일 가니까 소세지도 맛있고 네네. 맥주도 맛있고. 소장님이 약간 독일풍이세요. 네? 분위기가. 내가 또 영어 발음도 독일어식 영어 발음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난 프랑스 엄청 싫더라고. 네. 새벽에 지하철 타고 저기 이 뭐야 이 몽마르트 언덕 가서 해 뜨는 네. 거 좀 보려고 갔더니만 잔돈이 없어. 뭔가- 지폐를 냈더니만 지하철에 야 그럼 안 바꿔도 돼. 아, 표를 안 줘. 잔돈 갖고 오라고. 뭐 캐리비안의 해적분 아니고 내가 영어를 잔돈을 못했다고. 그럼 내가 불어를 해. 불어로 잔돈 바꿔주세요. 소리를 못 하는데. 독일계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내가 또 줄을 서서 네. 또 바게트 파는 집에 찾아가서 네네. 그 먹지도 않을 바게트를 하나 사서 옆에 끼고 네네. 동전 바꿔서. 이렇게 끼고 긴 빵이잖아요, 바게트. 그 프랑스 아침에 쌀이지. 네네. 그래가지고 지하철 타고 가서 목마르트 언덕에서 해 뜨는 걸 바라보면서 지하철 문에 바게트가 걸렸을 수도 있겠네요. 딱딱한 바게트를 우적우적 씹어 먹는데 속으로 네. 이 프랑스 파리 더러운 동네다 이렇게. 네네. 에이펠탑 뭐 이런 거. 에이펠탑. 네. 그래서 네. 자꾸 딴소리를 하니까 진짜 문제 있네. 이원이네. 소장님이 목마르트들 꺼내셔가지고 목마르트들 꺼내시기 그 잘하시네. 목마른 언덕에 올라가서 네. 바게트를 씹으니까 정말 네. 목이 말라 죽겠더라. 근데 네. 그건 그렇다 치고 네. 그래 프랑스하고 미국하고는 얽힐 게 없어. 근데 그렇죠. 한국은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이렇게 만약에 헤어지게 되면 네. 결정적으로 경제부터 안보가 다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그 부분이 힘이 안 되면 난 힘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요렇게 내 처세술이야 이게 나올 텐데 지금은 어떤 시츄에이션인가를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게 네. 미국의 필요 때문에 한국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아는 미국의 입장을 바라보면 그게 전혀 아니야. 네. 나는 9월 말에 네. 사드가 배치 완료되지 못하면 애초 네. 지난 약속대로 미국은 사드를 뺄 거고 네. 사드를 뺄 때 사드를 따라서 주한 미군들도 같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연히 저처럼 궁금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목적만 가지고 한국에 있다면 오히려 더 세게 이야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나가! 그럼 우리가 괜찮습니까? 꼭 여기서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럼 방패하면 네, 임대료 네. 올려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럼 방패라 하면 돼. 난 그래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환경 영향 평가 이런 이야기 하지. 이 찌질하잖아. 우리가 네. 중국에 나가 있는 한국 기업들한테 네. 중국이 차라리 너네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네들하고 장사하기 싫으니까 땅 빼. 이러는 게 낫지. 어느 날은 소방서에서 와서 뒤지고 어느 날은 보건소에서 와서 뒤지고 어느 날은 세무서에서 와서 뒤지고 경찰이 와서 뒤지고 이러면 안 자꾸 되는데. 옆집에 와서 드시죠. 그 사람 기분 나쁜 거라고. 네. 그래서 지금 한국이 미국 보고 환경영향평가 이야기하고 국회 표결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라고요. 지금 전국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 무기들, 전국에 배치된 군부대 정말로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하고 배치됐느냐? 네. 네, 그렇다고 안 봅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환경영향평가하면 이 좀스러워 보이니까 빼라고 하면 빼라고, 와 빼라고 안 하고 자꾸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당장 강남에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집들을 지었나 모르겠어요. 요즘 차들이 너무 막혀가지고 환경 영향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남에 있는 네. 도심에 있는 종교 시설들 되게 시끄러워요. 막 목상 나중에- 두드리고 막 이렇게 아멘 아멘 하고 그런 아. 시설들은 다 그러면 환경 영향 평가 했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소장님 스튜디오 찾아올 때 항상 조마조마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그래서 다 오는 길목마다 좀 환경 영향 평가를 했으면 하는 그 교통 영향 평가. 교통 영향 네. 간절한. 좀 있으면 또 성주에 교통 영향 평가한다 할 거예요. 네. 환경 영향 평가한다 난 뒤에 네. 나중에 문화재 또 평가한다 할 거예요. 네. 땅파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미국 측에는 지난 금요일쯤에 트럼프가 지 청문회 하는데 내가 청문회에 신경 안 쓴다. 코미애한테 신경 안 쓴다. 네. 나는 의연하게 일을 한다. 이럴 틈을 보여줘야 될 거를 그렇죠. 가장 시급한 현안 중에 하나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네. 그게 뭐가? 사드야. 사드였네. 그날 아침에 백악관 앞에서 틸러슨하고 음. 이 매티스가 둘이 매티스. 만나서 네네. 호텔에서 밥 먹고 대기하고 있다가 네. 트럼프가 들어와 하니까 트럼프, 매티스, 틸러슨 세 명이 네네. 텔레비에서는 코미가 코믹은. 나한테 시켰고요 어쩌고요 뭐 네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그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외부로 알려지기 위한 그 시간에 자기 알리바이 나는 전혀 코미 같은 애 말에 신경 안 동요되지 써. 않고. 그걸로 택한 게 사드라면 앞으로 뭘 느껴요? 트럼프가 사드에 대해서 임하는 입장이 어떨 거라고 느껴요? 강경하죠. 네? 강경하죠. 강경화가 또 나타나고 네네네. 근데 계속 이어집니다, 강경. 트럼프가 네. 결국은 사드를 가지고 네. 한마디로 잔치판을 어디서 하나 벌이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 한국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자극을 안 시켰더라면 이게 사드나 이런 것이 이슈가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네. 굉장히 예스냐 노냐 이렇게 나올 거라고 봐요. 어피셜 월킹 비짓이라고 그러면은 나는 오피셜이라는데 네네. 그래도 또 미국에 좀 물도 좀 먹었다고 예전에 뭐 오피셜이라고 이야기하는 콜로라도 강에 흐르는 샘물을 좀 먹고 샘버? 뭐 하여튼 이것저것 물을 먹었습니다. 뭐 안 좋은 물도 먹고 했는데 근데 방문의 명칭을 보더라도 사드 이야기할 수밖에 없네요. 그럼 예. 그러니까 뭐 국빈 만찬도 아니니까 그럼 뭐 의전이나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을 해야 더군다나 이 스캔들인데 일하는 모습 안 보여주고 그냥 덕담만 나누고 우리 딸 이방카가 예쁘지 뭐 이런 걸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뭐 파티하고 뭐 네. 골프 치고 이런 건 아니었고 우리 사회가 쿠션이야 이러면서 뭐 예, 이스라엘 가봤어요? 뭐 이러면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미국은 이제 한국한테 안 속는다고 생각하고 네. 사드 배치는 하겠다. 지난번에 보면 주말에 놀래가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배치하겠다고 확언했다고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고는 또 토요일 날 네. 저녁에 의정부 이사단 일이 벌어졌잖아요. 사단이 났네요. 네. 이사단이니까 사단이 났네요. 자, 근데 이거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지난 그 2002년에 벌어진 효수미순 얘기가 장갑차 나왔죠. 사건이 네, 사실은 굉장히 한미 관계에서 안 좋게 발전을 했고 맞습니다. 그것이 미국이 한국에서 발을 좀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이거 음. 굉장히 안 좋은 방식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급기야 한미연합사를 방문했잖아요. 네. 자, 여기에서 10년 전에 있었던 일의 데자뷰를 못 느낍니까? 데자뷰 느끼죠. 그때 네. 노무현 대통령이 네. 후보 때하고 임기 초반에 한국에 말이야 미국 놈보다 더 미국 좋아하는 미국 공군이 따라다니는 놈들이 있어. 미국에 대해서 노라고 해야 돼. 아메리칸 노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막 하다가 한미 정상회담 딱 잡히니까 이렇게 군복 입고 한미연합사 갔어요. 네. 기억나요?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가서 뭐라 했어요? 아마 미국이 그때 없었다면 상의만 입고 하의는 군복을 안 네. 입었을 겁니다. 나는 북한의 강제 수용소에 있었을 줄 모른다라는 말을 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후보 때하고 대통령 당선되고는 처음에 막 말로 이러다가 네. 이제 미국 갈 때가 다가오니까 군복을 입고 한미연합사를 네. 가더만. 그 다음에 미국 가가지고는 참. 그러다가 또 와서는 또 그래. 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뭐 갑자기 한미연합사 가고 미치겠네요. 진짜. 저거 네. 유감이다 하고 미 네. 이사단 일을 네.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또 사드 무슨 배치한다. 그럼 미국은 옛날 같으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 확언을 해줬다 믿지. 그런데 이제는 저렇게 말해놓고는 또 환경영향평가는 아니, 근데 환경영향평가대로 간다라고 소장님, 안 믿는 거야. 이거 좀 여쭤볼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한미관계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 과거에 미국에 대해서 상당한 반미 감정이 있었고 심지어는 국내에서 학생운동을 하면서 뭐 양키 고음이라는 구호도 나왔고 또 모르겠습니다. 이 미군 부대 주변에서 환경오염 문제도 있었고 또 미군들이 뭐 기지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민간인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그런 추행들도 일어나는 또 부작용도 있었고 또 그런 한편 미국이 한국에 있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다 등등등의 이야기 또는 한미 동맹 관계는 이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는 최대의 우리의 이 방어의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가지고 선생님 전 제가 궁금한 거 하나 가장 국가의 외교 전략과 안보 전략의 핵심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게 너무 순진한 건지 몰라도 미국이 어떤 나라이든 또는 한미동맹이 어떤 성격이든 저는 모든 것을 반대다 찬성이다가 아니라 최대한 우리 국익이 이렇게 용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프로냐 아니면 어게인스트냐가 아니라 엔타냐 이게 아니라 유틸리티. 참 배공부장 순진한 소리. 너무 순진한 겁니까 제가? 아, 찔거리가 세상 살겠나. 네. 유리한 거 아닌가를 해석하는 관점이 다른데 법 없이 살 수가. 그 유리한 거 아닌가를 네. 사전을 놔놓고 네. 유리불리를 판단하는 사전을 놔놓고 네. 그 사전에 따라 해석을 하는 거냐. 네. 자, 미국이 불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미군이 사고치고 뭐 사람 죽이고 술 먹고 주워 패고 교통사고 난 거 이야기해. 네. 그 불리하다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유리하다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국이 있어서 의정부 동두천 때 잘 먹고 살았잖아. 그 다음부터 해서 그 다음 북한이 안 쳐내려왔어. 그렇죠. 한국 경제가 발전하는데 네. 사실상 오랫동안 무임승차했고 지금도 주는 돈이 네. 기회에 비해서는 작다고 보고 있어. 그런 시각이 있죠. 네. 그리고 한미 경제도 있댔고. 그럼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어떤 네. 관점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보느냐는 서로 보는 시각이 전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뭐 프로고 안티고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거는 북한 사람이 미국을 바라보는 거하고 일본 사람이 미국을 바라보는 차이만큼 크게 다른 거예요. 소장님 그러면 사드 배치가 소장님의 판단에 국익에 도움이 되십니까? 아니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도움이 되지. 그렇죠. 자, 북한이 고각 발사라는 것을 실제로 가능하게 했어. 네. 자, 2,000km를 쌓아 올려갖고 네. 2,000km 우주에서 마하 20으로 떨어지는데 네. 천장은 그거를 사드 말고 막을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미군이 28,000명이 평택으로 다 모이는데 네. 내년부터 네. 그 평택 기지를 향해서 그걸 쏘면 그 미군과 가족하면 한 5만 명 있어요. 네. 그러면 미국은 사실 소도시네요. 네. 그걸 갖다가 볼모로 놔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 밑에서 쌓아서 떨어질 때 격추하는 것은 사드밖에 없다. 그래서 사드를 갖다 놓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미군이 자기 지키겠다고 갖다 놓는데 그 미국만 덕을 보는 게 아니라 한국도 상당한 지역이 그 사드의 방패하에서 도움이 되는 거죠. 아니 미군 부대가 있다 하더라도 평택이 대한민국 땅이지 무슨 뭐 일본 땅이나 대만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효용성 이야기하다가 지난번에 미국이 한 2조 몇천억을 들어서 네. GBI가 가지고 격추를 하는 걸 보였잖아요. 시범을 보였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효용성 문제도 어느 정도는 네. 입증이 돼서 자, 그렇다면 이걸 갖다 놓는데 효용성을 떠나서 네. 미군이 저거 지키겠다고 갖다 놓는 거를 갖다 놓지 마라고 하면 한미 관계는 원점에서 다시 이야기해야 되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떤 문제 속에서 한국이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이러느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문재인 정부 한 달에 사드를 갖고 이렇게 벌릴 만큼 다른 문제는 없는 것이냐? 부동산이 올라서 난리가 났는데 왜 이 문제는 신경을 안 썼느냐?부터 지금 이 한국의 기업들 중에서 좀비 기업이 수두룩해서 구조조정이 1년 전에 안 되면 다 망한다고 했는데 1년 사이도 안 했어. 이거는 재난 정도가 아니라 디제스트야.
네. 그런데 왜 이거는 손 안 대냐? 선생님 말씀대로 여론도 그럴 테고요. 또 제 개인적인 의견도 그렇고 안보를 저는 이념적 잣대로 판단할 일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반대로 여쭙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은 경제적 문제로 사드 배치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정서 속에는 바로 중국의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하면 관광객 안 온다. 중국이 사드 거부한다. 이마트가 철수하지 않느냐. 그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드 배치 안 하면 한중 관계 역대 어느 때보다도 미로의 관계. 중국 관광객 연간 2천만 명 이상. 중국에서 한국의 이 교역량 급상승. 이런 어떤 경제적인 이 패왕별이의 극적 상황이 오나요? 일본은 사드 레이더가 네. 몇 년 전에 있었어요. 네. 사드는 방어용이기 때문에 레이더 말고는 의미가 없잖아요. 발사대는. 그러니까 날아오기 전에는 사드를 쏠 일이 없는 거네요. 아니 그리고 사드 그런 네. 쏴봤자 네. 상대방이 타격을 못 주잖아. 아. 격추해서 그것만 타격을 주죠. 그렇죠. 땅으로 가가지고 목표적으로 그런 쪽으로 게 맞춘 게 없어요. 아니라. 그러니까 일본은 레이더를 종말 단계가 아니라 네. 한 7,800km를 이름을 잘못 지은 거 아닙니까, 소장님? 뭐라고 지었어야 됩니까? 사드라는 게 사드니까 자꾸 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럼 뭐 사정이라 해?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일본은 그걸 갖다 놨는데 네. 일본은 중국하고 굉장히 관계가 안 좋잖아요. 안 좋죠. 뭐 저기 뭡니까 저기 무슨 군도야? 예, 남사군도. 아 남사군도 말고 저기 예. 신카쿠 열도. 예. 그런데 또 불구하고 네. 일본하고 중국 관계는 중국의 필요성 때문에 경제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되죠. 그러니까 경제라는 부분은 서로의 필요성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본질이지. 정치적인 이유로 그것이 더 증가했다거나 네. 또 더 가라앉았다거나 하는 것은 본질이 아닌 거고 언제든지 환경이 1대1로에도 일본이 참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 한국이 중국하고의 거품은 서로 필요의 문제가 아닌 것은 다 언젠가는 꺼지게 돼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문제 외에는 과잉이 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경제가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 지나치게 과잉이 되도록 한 부분이 잘못이죠. 막루외교.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다면 네. 이 사드 문제를 미국이 양보하지 않을 거고 내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 한 석 달간 아주 필요한 것 외에는 입을 좀 다물고 있으면 그 다음에 석 달쯤 지나서 현상 파악이 어느 정도 되고 난 뒤에 네. 입을 여는 것이 좋다 했는데 그 석 달을 못 참기는 그냥 열흘도 못 참아서 입으로서 지금 화근을 불러 일으켜가지고 네. 미국에 가는데 네? 지금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할지 네.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무거울지 모르는 거야. 근데 어제 주한미 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정부에서 그 사람들을 불렀어. 그 사람들은 미국 정부의 똘만이니까. 제프리 존스하고 뭐 있잖아요. 미국의 미국인이죠. 미국 요구사항을 네. 받아와가 네. 어제 발표를 했어. 11조의 네. 미국 공산품 제조 펀드를 만들어, 구매 펀드를 만들어라. 미국의 그 세일가스나 네네. 천연가스를 사라. 아 그게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어제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가만히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는데 네. 일본은 무슨 70조 플러스 알파, 네네. 사우디는 150조 플러스 알파. 예. 근데 빈손으로 덜렁덜렁 가가 네. 미국 보소. 내 북한 좀 만나고 이럴라요. 북한 너무 갈구지 마소. 이럴라 하고 사드 빼서 내지는 사드 천천히 합시다. 이러니까 미국에서는 뭐겠어요? 그냥 와도 미군이 없고 사드가 없어도 이야기가 될까 말까인데. 이야기가 될까 말까고 선물을 갖고 가야 되는데 시진핑도 갖고 오고 아베도 갖고 오고 시진핑도 말하라고로 초대받지 같이 그래서 그랬는데 니는 뭔데 우리 덕을 보면서 빈손으로 와가 우리한테 코를 길라더냐. 이래서 지금 청구서가 미리 날라온 거 아니야. 아메리카노 아닙니까? 아메리카노. 그래서 네. 참 그 6월 29일 30일 네. 회담에 갔다 오면 그 뒤에 벌어질 일들이 보통 걱정이 아닌데 네네. 지금 이 지경까지 순식간에 집권 한 달 만에 한미관계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의 내 이 솜씨에 대해서 경탄할 것만 저 광경호 부자를 한마디
대해서 한마디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소장님의 노기를 좀 또 돋굴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하면서 일각에서는 강경화 후보자의 그 탁월한 언변으로 인해서 또 상당히 또 정상회담을 강경화 장관으로 임명돼서 성공적으로 수행해 와서 반전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또 흘러나오고 이 대목에서는 쓱소를 했었어. 쓱소. 알겠습니다. 강경화 정도 영어하는 사람은 네. 미국에 가면 3억 4천만 명 있고, 네네. 네? 3억 그다음에 4천만 명 중에는 뭐 유소년도 포함이 되는 거죠, 소장님. 그 미국에서는 1살짜리도 강경화만큼은 영어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강경화가 그 영어 하는 거 외에 미국 가서 네. 나 유엔에 있어서 하면 네 눈대 네. 일할 거고, 내가 뭐 어쩌고 하면 미국에 니보다 이쁜 사람 줄을 서서 네. 일할 거고, 강경화가 미국 가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네. 그래서 외교부는 차관 다 바꾸는데 1차관 임성남이요? 네. 유임시켜가 음. 나난가니요. 네. 정상회담 끝나고 쫓아보내려겠지. 음. 그래서 강경화는 정상회담하고 아무런 관계 없어요. 그럼 윤병수 데리고 가도 관계 없고. 소장님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끝까지 강경하시네요. 네. 소장님, 나 단사하면 몰라도 네. 우리 같이 이래 묵직하신 배종찬 본부장이 강경화가 정상회담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는 일각의 여론을 말씀드립니다. 본인 생각이 아니지. 네, 일각의 여론. 본인 생각 아니기 천만다. 네, 소장님 한미 정상회담 우리 수구리당당 배종천의 수구리당당 오늘 한미 정상회담 한 줄 평으로 줄이면서 마감해야 됩니다. 소장님이 생각한 한미 정상회담 한 줄 평. 그리 입을 조심하라고 말했거늘 결국 말하라고. 입으로서 네, 화근을 불러 일으켰어요. 알겠습니다. 네, 수구리당당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정치권 핫 이슈가 있는지 다시 재미있는 시원한 사이다 같은 답변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